안녕하십니까. 팀 골든5 기획특강 그 네 번째 시간, 기업 대표의 신용관리 및 크레탑 분석. 이번 강의를 맡게 된 제이어스 사업단 골든트리 본부 이용석 지원자입니다. 지난 강의는 잘 들으셨나요? 지난 강의 못 들으신 분들께서는 경영 컨설팅 기본 중에 기본, 기업 자금의 이해 강의 동영상을 올려놓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꼭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에 앞서 지난 시간 리뷰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자금은 용도에 따라 분류를 하게 되면 첫째, 시설자금, 둘째, 운전자금, 셋째, 구매자금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첫째, 시설자금. 시설자금이라 하면 공장, 토지, 신축, 기계, 설비 장치 등 구매 및 시설 투자하는 자금을 시설자금이라고 합니다. 둘째, 운전자금. 운전자금이라고 하면 원부자재 구매비, 인건비, 연구개발비 등 너무 많은 자금 사용처가 있어서 다 적지는 못했는데요. 시설 투자 자금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자금을 운전자금이라고 합니다. 셋째, 구매자금. 구매자금은 딱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원부자재 구매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금을 구매자금이라고 합니다. 이 자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 자금을 유치할 때 구매 자금이 용도가 명확해서 조금 더 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용도에 따른 분류는 이 정도로 하고 기업 대출 방식에 따라서 첫째, 부동산 담보대출. 부동산 담보대출은 기업에서 담보, 즉 공장, 개인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을 제공해서 대출을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둘째, 기간 보증서 담보대출이 있는데요. 생소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정부 기관에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보증서를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추후에 강의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심보, 무보 등 여러 기관에서 보증서를 지원해 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셋째, 금융권에서 기업 신용대출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신용 등급을 평가해서 은행이 신용대출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럼 지난 시간 복습은 여기까지 하고 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업 대표의 신용 점수 및 신용 관리는 어떻게 할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오늘 강의 목차입니다. 개인 신용 점수랑 그리고 신용 점수 관리 방법을 강의 후 경영 컨설팅 시 반드시 필요한 크레탑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크레탑을 가지고 경영 컨설팅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궁금한 사항들은 질문을 받는데 강의 흐름을 끊는 것보다는 강의 후에 Q&A 시간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개인 신용 점수라는 말들은 다들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그 개인 신용 점수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신용 점수는 개인 신용평가 회사에서 각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한 점수를 말합니다. 신용거래 시 연체 유무, 금액, 기간, 다중채무 등을 종합하여 정해지고 범위는 0점부터 100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용도가 높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회생활에 있어 내 얼굴이자 명함과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생활의 가장 기본은 서로 간의 신용이며 이를 수치화한 것이 신용점수이고 꼭 금융권에서의 대출이나 투자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크게 작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신용점수를 올리려는 가장 큰 이유가 신용카드의 사용과 대출의 가능 여부, 그리고 금리 때문입니다. 높은 한도를 가진 신용카드의 편리함은 두말할 것 없고 집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신용점수가 높으면 조금 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자 또한 비교적 낮게 해줍니다. 때문에 900점 이상의 고신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700점대 이상은 맞춰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떨어진다고 하면은 대출은 물론이고 신용카드의 발급, 높은 이자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00점 밑으로 떨어졌다면 1금융권에서의 대출, 신용거래를 하는 건 힘듭니다. 물론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거나 계좌 압류라도 당한 게 아니라면 저등급자 계좌 개설은 가능하지만 저신용으로 갈수록 신용점수 관리가 어렵습니다. 2021년 1월부터 한국에서는 신용등급제의 폐지로 등급을 매기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과거에는 개인 신용등급제로 평가하였으나 지금은 점수제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등급제보다 현재 점수제로 바뀐 뒤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3등급 최고점인 사람과 최저점인 사람은 다 똑같은 3등급으로 분류해서 은행 대출 평가가 진행됐으나 지금은 점수제로 평가하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평가는 누가 할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평가사들은 크게 3개 회사로 나뉩니다. 그 첫 번째, 나이스 평가정보, 두 번째, 서울 신용평가정보, 세 번째, 코리아 크레딧 뷰.
그치만 회사마다 평가 방식은 조금씩은 다릅니다. 이게 현재 나와 있는 각 평가사들마다 평가 요소들입니다. 얼마나 대출 받아서 상환하는지를 평가하는 상환이력. 현재 내 대출이 얼마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현재 부채 수준. 신용카드 및 대출 기간이 얼마 정도인지 평가하는 신용거래기간. 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를 평가하는 신용형태정보. 각각 요소에 따라 평가 비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은행 및 보증기관에서는 보통 나이스, 올크레딧 두 개 평가 기간 자료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요즘은 간편하게 토스나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무료로 내 신용 점수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신용 점수를 체크하고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높은 신용 점수일 때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개인이 우량한 신용을 유지할 경우 낮은 금리의 대출 승인,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신용거래 한도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대표자 개인의 신용 점수 관리는 경영 컨설팅 시 매우 중요합니다. 정책자금 진행 시 법인의 대출은 가능한데 대표자 개인의 신용 점수 미달로 인하여 부결되는 경우를 엄청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경영 컨설팅에서 자금 유치를 하실 때는 반드시 진행 전에 대표자의 개인 신용 점수를 확인한 뒤 올릴 수 있는 점수들이 있는지 꼭 체크 후 일정 점수 이상 올린 후에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실제로 컨설팅 진행했던 업체인데요. 법인 대표자가 신용 점수가 600점 후반에 카드론 2건 500만원, 300만원을 사용 중이었는데요. 다중채무로 진행이 불가해서 300만원을 상환 후 카드론을 한 건으로 줄이고 신용 점수에 상환 이력을 반영시킨 후 점수를 올린 뒤 진행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기업 대표자의 신용 점수는 생각보다 관리가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카드론, 단기 대출 등을 받아서 사용한 이력들이 있어서 신용이 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미팅 시 신용 점수 먼저 파악한 후 자금 유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평가사마다 평가 비중이 다 다르므로 제일 정확한 건 각 평가사에 전화를 해서 상담사와 상담 후 진행하셔야지 무턱대고 진행했을 때 점수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신용 점수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용관리 방법 10개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한 대출 신중하기. 신용관리를 위해서는 긴급자금, 즉 비상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금융회사 방문을 하여 일반 대출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직원 상담 후 모바일로 진행하는 건 상관없으나 처음부터 전화나 인터넷으로 알아보는 것보다는 은행 창구에 방문 후 상담을 하고 대출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대출 비교가 너무 잘 돼 있어 젊은 분들은 편리함도 있지만 연세가 많은 분들은 익숙치 않아 전화로 알아보시거나 아니면 역으로 전화가 와서 대출 상담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드시 대출 진행 시 은행 창구에 방문해서 상담 후 진행을 해야 합니다. 둘째, 건전한 신용거래 이력을 꾸준히 쌓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연체 없이 대출 거래, 신용 및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신용거래 실적을 꾸준히 쌓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현재 부채가 있을 경우는 지속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앞서 교육 말씀드린 평가사마다 상환 이력 평가 항목에서 가점을 받아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갚을 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채무 규모 설정하기. 과도한 채무로 인해 연체가 발생하거나 과도한 대출을 개설하게 되면 신용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고위험 채무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금융기관이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채무를 신중하게 관리하고 필요 이상의 대출을 피하는 것이 신용점수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주거래 금융기관을 정하고 이용하기. 대출 기간의 수를 줄이고 주거래 금융기관과의 거래 기간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은 신용 점수를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대출 기관과 거래하면 관리가 복잡해지고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특정 금융기관과 오랜 기간 동안 거래를 유지하면 그 기관에서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안정적인 금융거래로 인식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러한 신뢰 관계는 신용점수 상승에 기여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보다 유리한 대출 조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래 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타인을 위한 대출 보증 행위는 피하기.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 간혹 대출 보증을 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드시 타인을 위한 대출 보증 행위, 즉 채무 보증이 발생할 경우 신용 점수는 하락할 수 있으니 대출 보증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주기적인 결제 방법은 자동이체를 이용하기. 연체를 방지하고 대출금을 꾸준히 상환하며 비금융권에서의 성실한 납부 실적이 등록되면 신용 점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의 잔액을 미리 확인 못하고 자동이체만 믿고 있었다면 잔고 부족으로 연체 이력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상환하면서 통장 잔액도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신용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더 나은 신용 점수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상환과 성실한 금융 관리가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개인정보 변경 시 반드시 금융기관에 통보하기. 연락처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결제 요청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체는 신용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 거래를 원활하게 유지하고 신용 점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연락처 및 주소 변경 시 즉각적인 통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대표자 개인이 이사를 하면서 이전 집에 세금 고지서가 온 걸 인지 못하고 자동차세 불과 몇십만 원 때문에 신용 점수 하락 및 연체 이력이 남아서 진행 못한 경우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소홀히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반드시 개인정보가 변경되면 금융기관 및 각 기관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소액이라도 절대 연체하지 않기. 소액이라도 절대 연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소액 연체가 장기화되거나 비금융권에서 미납이 발생하게 되면 이는 성실한 납부 실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액 연체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OX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연체 이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금액은 나중 문제입니다. 반드시 소액 연체도 연체이기 때문에 기한 내에 결제 및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실히 납부 및 결제하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신용 점수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아홉 번째, 연체 상환 시에는 오래된 것부터 상환하기. 장기 연체를 방지하는 것은 신용 점수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오래된 대출금부터 우선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불가피하게 다수의 연체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오래된 연체건부터 상환함으로써 연체 정보로 인한 개인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자력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금융회사 자체 워크아웃, 국민행복기금 등의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본인의 신용정보 현황을 자주 확인하기. 평소에 신용정보 현황을 자주 확인하는 것은 자신의 신용점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은 어플리케이션 한 번만 눌러서 점수 확인을 누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신용점수 관리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신용점수 관리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나 사업을 하는 대표자들의 신용점수는 자금 유치에 제일 밀접한 관계성이 있기에 신용점수 관리는 충분 요건이 아닌 필수 요건입니다. 여기 수강하시는 여러분들이 관리 방법을 미리 숙지하시고 대표님들께 신용점수 개선 방안 및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자금 유치의 시작은 거기서부터입니다. 반드시 신용점수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자 신용 및 신용점수 관리 방법을 알아봤고요. 이러한 기본적인 대표자 개인 요소들이 갖춰졌으면 법인 컨설팅을 진행하실 텐데요. 법인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크레탑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레탑이란 무엇일까요? 크레탑은 개인 신용평가사들처럼 사업자를 평가하는 한국평가데이터 평가사라고 기업 정보조회 서비스 이름입니다. 한국평가데이터에서 신용평가를 받은 기업들의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된 기업들의 정보들도 크레탑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 신용평가를 받지 않더라도 기업의 재무제표 등 기본적인 정보가 신용평가사로 수집이 되면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에 각 영역별 신용평가 점수가 산출이 되고 시스템 등급 혹은 모형 등급이라고 하는 등급이 산출이 됩니다. 신용평가가 접수되면 이 모형 등급을 기반으로 평가자들이 평가를 해서 최종 신용 등급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형 등급이 너무 낮다고 판단되면 정식 평가를 받으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형 등급보다 정식 신용평가 등급이 더 낮아지는 경우도 많으니 잘 판단하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네이버에서 크레탑이라고 검색을 해서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초기 화면이 이렇습니다. 각 회사별 아니면 개인으로 결제를 한 이후에 이용이 가능하기에 로그인해서 진행하는 방법은 오늘 교육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레탑을 출력 및 저장하면 이게 바로 첫 화면입니다. 기업 종합 보고서라고 하면서 이 업체 정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떤 정보들이 나오는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기업명, 사업자 번호, 업체 대표자가 나옵니다. 동일한 이름의 업체들이 매우 많기에 사업자 번호까지는 못 외우시더라도 업체명과 대표자명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다른 회사 분석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더 많은 정보들이 나옵니다. 여기는 제가 컨설팅을 하고 있는 업체라서 중요 정보는 가렸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 업체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언제 설립했는지, 종업원 수, 그리고 이 회사 뭘 하는 회사인지, 제조업인지, IT 관련된 업종인지, 도소매인지, 서비스업인지 여기에 표시됩니다. 또한 정말 친절하게 주거래 은행까지 표시됩니다. 다만 이 정보는 변동사항이 많으니 추후에 미팅 시 크로스 체킹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크레탑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개인으로 따지면 신용점수꼴인 기업 신용등급이 나옵니다. 현재 이 업체는 BB 플러스 업체로 나옵니다. 여기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평가를 언제 했는지도 나오고 평가 일자에 몇 년도 결산 재무제표로 진행했는지까지 나옵니다. 보통은 대문자로 나오면 은행 및 기관에서 정식 신용평가를 의뢰를 해서 정식 신용평가를 받은 업체고, 소문자로 표시된 업체는 자체 데이터를 가지고 모형 등급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니 소문자 신용평가 자료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정식 평가 시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모르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도 이 정도 정보만 얻어가도 충분합니다. 이제 세 번째 페이지인데요. 여기는 이 업체에 대한 신용 정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도 연체가 있듯이 법인도
연체 이력이 있습니다. 이 회사 연체 이력이 있는지, 또한 휴업했는지, 법인 등기 정보는 정상적인지, 회생 절차 밟고 있는지, 행정처분이 있는지, 이러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온 것들은 참고만 하실 뿐, 현재 진행 중인 행정처분 등은 때로는 안 나올 때도 있으니 이 부분은 추후에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회사의 얼굴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라는 재무제표가 나옵니다. 재무제표는 오늘 이 시간에 강의를 하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여 생략하는데요. 바로 다음 시간에 이대성 부지점장님께서 재무제표 교육 시간이 잡혀 있으니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법인 컨설팅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회사의 자산이 얼마인지, 회사 부채가 얼마인지, 자본 규모는 얼마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매출액도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정도 정보만 얻어 가시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페이지인데요. 여기서도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회사의 인증 및 재산권 현황들, 회사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벤처 인증, 이노비즈, 메인비즈, 전담부서인지 연구소인지, 오늘은 용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강의에 인증 파트도 준비되어 있으니 그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특허, 상표권 등이 있는지 전부 다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추후 자금 유치 시 매우 도움되는 정보들이니 반드시 숙지하시고요. 주주 현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특성상 주식은 보통 대표자가 다 가지고 있거나 절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한 관계회사가 있는지, 여기서 관계회사라 함은 대표자가 또 다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주로 되어 있는 회사가 나옵니다. 주요 구매처 및 거래처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주요 거래처가 대기업인지 안전한 업체인지에 따라서도 진행할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말씀드린 재무제표에서 재무상태표 총계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현재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금, 자본총계까지 세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한 매출액, 이 회사가 1년 동안 매출액이 얼마인지, 영업이익은 얼마인지, 1년 동안 이것저것 세금 신고하고
남는 금액이 얼마인지 나오는 겁니다. 이 회사 보시면 166억, 178억, 158억 정도 했는데요. 단순 매출로 보지 말고 회사 매출이 올라감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은 얼마 나오는지, 당기순이익은 얼마 나오는지도 같이 체크해야 합니다. 단순 회사 매출이 떨어졌다고 무조건 자금 유치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니 이러한 정보들이 이 크레탑상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경영 컨설팅을 하시고 싶은 분이라고 하시면 크레탑을 결제해서 한번 이러한 자료들을 뽑아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르시면 언제든지 골든트리 본부로 연락 주시면 법인 영업의 전문가들이 언제든지 답변해 주실 겁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연역이 세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몇 년도에 회사를 설립했고, 회사는 어디로 옮겼는지, 자본금 증자를 언제 했는지, 언제 기업 인증을 받았는지, 회사 전체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볼 게 최근 1년 안에 대표자 변경사항이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의견들이 나옵니다. 업체 개요 및 경영진, 영업 상황.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러한 정보들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 나와 있는 것들을 한 번 더 정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한 똑같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구매처 및 판매처가 나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거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구매처 및 판매처, 자산 규모 등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판매처 현황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편할 것 같아요. 거래처가 얼마나 큰 업체인지 정도만 체크하시고 넘어가시고요. 나머지들은 이 업체의 재무제표가 나옵니다. 이거는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시간에 강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크레탑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정보만 가지고 활용하면 업체에 미팅을 가셔서 내가 이 정도 정보를 체크하고 왔다, 그리고 분석해 왔다라는 걸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수월하게 미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실 수 있고, 분석해 보시면 이 업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재무제표인데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보고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 요약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의 신용 점수 관리는 필수 조건입니다. 높으면 좋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높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점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숙지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 듣고 나서 크레탑 한번 접속해서 실제로 출력까지 한번 해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긴 강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들은 저희 골든트리 본부 인스타, 카페, 블로그, 카카오 채널을 이용해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는 재무제표 분석과 경영 진단 활용 방법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강의가 다 중요하겠지만 경영 컨설팅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재무제표 꼭 수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